네, 아무래도 수능이 끝난 후에는 수험생분들을 위한 성형외과들의 각종 마케팅 노력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이런 여러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야 하고요. 병원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25학년도 수능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은 끝났고 이제는 수능 끝난 것을 즐길 때겠죠. 아마 수많은 수험생분들이 성형외과에 방문하셔서 쌍꺼풀 수술을 비롯한 각종 눈 성형을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인생에서 첫 눈 성형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어떤 병원을 골라야 할지 몰라서 애태우는 수험생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눈 성형을 위한 좋은 병원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능이 끝난 후에는 수험생분들을 위한 성형외과들의 각종 마케팅 노력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는 이런 여러 정보의 바다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병원을 찾아야 하고요. 물론 한국에서는 실력이 좋은 여러 성형외과 전문 선생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는 비절개 쌍꺼풀 수술을 잘 하시고 많이 하시고 다른 수술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좋은 병원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에 비절개 수술 방법이 제일 좋은 수술인지 안검하수가 필요한 눈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 상담 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눈 성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수술을 결심하게 될 텐데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팁을 꼭 기억하신다면 그만큼 눈 성형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해야 하는 병원은 잘못된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병원입니다.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원하고만 상담하는 병원입니다. 당연히 성형외과에서는 담당 원장님이 상담을 하고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수술하는 원장님이 가장 진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고 그 진단에 따라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상담 실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하고만 상담을 하고 진단을 내리고 수술 예약을 잡는다면 당연히 부정확한 진단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부정확한 수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두 번째, 상담 예약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병원입니다. 상담 예약을 했는데 한참 기다린다? 그 얘기는 그 이전의 스케줄이 계속 밀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모든 스케줄이 수술하는 과다 보니까 정확하게 지켜지기는 어렵지만 매일 이 스케줄의 밀림 현상이 반복된다. 이것은 저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담 예약 시간이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병원의 경우에는 수술 전 진단이나 수술 후의 진단이 자주 바뀌거나 과한 진단이 내려졌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병원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수술을 강요하거나 수술 예약을 강요한다? 무조건 오늘 예약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 수술은 하셔야 됩니다. 미용 수술인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없죠. 안 하고도 평생 살아도 되는데요. 당연히 무조건은 없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고민이 된다는 뜻은 아직 수술하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하고 싶어서 수술해도 이 수술이라는 게 붓기도 하고 피도 날 수 있고 수술하고 나면 괜히 했나? 아픈데 부어서 예쁘게 나올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미용 수술인데 당연히 수술 전에 고민이 되면 더 생각해 보시고 확신이 들었을 때 수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서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예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심사숙고하시고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나는 무조건 수술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그런 확신이 드실 때 하시면 되고 병원에서 직원이나 원장님이 나는 고민 중인데 무조건 수술을 예약해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강요하는 곳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째, 피해야 할 병원은 무조건 이 수술의 장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병원, 여러 가지 수술을 권하기만 하는 병원입니다. 모든 수술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수술과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런 점과 이런 점과 이런 점이 좋아지고 이런 점은 조금 아쉽거나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도록 담당 원장님께서 장단점, 발생 가능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말씀을 당연히 해주셔야죠. 자, 다 예뻐지고 다 좋습니다. 예,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술과 상담이 진행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수술과 이 수술은 장단점이 있지만 훨씬 더 예뻐지실 것 같고, 글쎄요, 이 수술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는 수술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수술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수술, 모든 분들께 이런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저한테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이거 다 하라고 하시던데, 다 좋다고 하던데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상담 많이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8군데 10군데 노트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다 메모하시고, 그럼 저는 천천히 적으세요. 그러고 제가 천천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막 제가 보기도 해요. 병원 이름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내용을 쓰시잖아요. 거기 첫 번째 2군데만 빼고 나머지 중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다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만 명심하셔도 나에게 맞는 올바른 진단을 내려주는 성형외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병원을 찾는 첫 번째 방법,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 물론 성형외과 전문의 영역에서 미용 수술은 굉장히 한정적인 분야긴 하지만 이 전문의를 취득하는 과정 동안 정말 수많은 상처를 회복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필러 보톡스 같은 간단한 시술을 함에 있어서도 수많은 시신 해부나 수술을 하면서 얼굴과 몸의 안쪽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 머릿속에 모든 이 해부학적인 지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위치에 필러 보톡스 같은 시술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의 선생님들끼리 사실 학회 활동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전문의 취득한 지 10여 년이 됐고 여러 학회나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교류하고 발표하고 있지만 전문의 취득 후에도 배우게 되고 얻게 되는 과정과 지식이 전공의 과정보다 훨씬 방대하고 많습니다. 성형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 받으시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성형외과를 고르는 두 번째 방법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의 경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홈페이지 보면 경력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성형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면 전문의도 확인하고 간략한 경력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수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인지 경력이 많은 분인지 당연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뼈 수술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에게 다른 수술 받으신 분께서 요청하는 경우라도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른 선생님께 의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히 의사와 환자 간의 올바른 관계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선 자신이 어떤 눈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미적 기준이 다 다릅니다. 성형수술은 주관적인 영역이고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오시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생각하는 예쁜 눈, 제가 생각하는 예쁜 눈, 환자분께서 생각하는 예쁜 눈이 전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원하는 눈을 정하는 게 중요하고 그대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간혹 상담하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착한 눈 해주세요, 시원해 보이는 눈 해주세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진을 보더라도 착해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강해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여쭤봐요.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쌍꺼풀을 크게 되게 원합니다. 지금보다 눈이 길어지고 싶어요. 눈꼬리가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미간 사이 거리가 좁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성형수술은 수학처럼 디자인 한 대로, 우리가 계산한 대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하는 눈 모양을 생각하시고 객관적으로 이런 눈이 되고 싶다라고 정하고 오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상담하실 때 렌즈나 화장은 하고 오셔도 되는데 쌍꺼풀 테이프나 쌍액을 진하게 하고 오시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지우고 떼더라도 끈끈이 때문에 제가 정확한 라인을 사실 잡아보기가 어렵고 절개나 비절개나 이런 정확한 수술 방법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 가벼운 화장이나 렌즈를 끼고 오시는 정도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런 쌍꺼풀 테이프나 쌍액 같은 화장은 피하고 오시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눈은 첫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빛나는 20대의 시작을 잘못된 눈 성형으로 후회하면서 보내시면 안 되겠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팁들을 바탕으로 마음에 드시는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인 성형외과 원장 송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